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서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아무도 없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김 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아마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매도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연기금 패턴을 파악을 하면서. 악재가 나오기 전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바르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최근에는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막힐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제가 조금 더 본다 그러고 여기서 드렸죠, 비로소. 그러고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매수 타점 드렸었죠. 10월 16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무 때나 매수 안 드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고요. 네, 지금은 매수라 그랬죠.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그 두 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10월 30일까지는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용이 반복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30일 날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정지가 풀리고 나서 저는 좀 조정을 안 주고,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음봉 안 찍히고 뭐 이렇게 음봉 찍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아래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렇게 좀 말아 올리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봉상에서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 기준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났으면 어느 정도 박스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박스를 쳤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APR에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기간 대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대칭. 오늘 같은 경우. 일반 경우로는요,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라던가 장대 음봉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든 해가지고. 음봉상이건 일봉상이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짧은 기간 대칭이고, 어찌됐건 하나의 장대 양봉, 하나의 장대 음봉이 등장하게 되면은 보통은 박스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APR 같은 경우 뭐 분봉상에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고, 뭐 일봉상으로도 볼까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엔젤 로보틱스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대 음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박스를 쳐야 되냐면은요. 큰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큰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려 있어요. 근데 세력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력이 바로 수익을 갖다 줄까요? 정말 강한 세력 아니면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개미를 털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라던가 장대 음봉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친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최근 거는 뭐 드림 CIS 분봉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겠죠? 장대 음봉 등장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잖아요. 안 가요, 이거. 이 박스를 친단 말이에요, 박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APR에서 이거는 뭔가요? 박스 쳐야 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속이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만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내려가는 이 속도가 붙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거래일 이상. 2거래일 이상 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속이 안 붙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박스를 치는 그런 기간. 그래서 제가 그때 장대음봉 등장하게 되면 장대음봉의 저점을 2거래일 이상 안 깨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탈이 되게 되면은 가속이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더 봐야 되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속이 붙느냐 안 붙느냐 기준은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의 저점이 2거래일 이상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속 여부 따라서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을 볼까요? 장대 양봉 보시게 되면은 좀 이게 국장에서 좀 이쁘게 올라간 애들이 좀 별로 안 떠오릅니다. 네, 최근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있는데 이 상승 이후로 여기서 좀 박스를 이렇게 쳤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앤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박스를 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도 박스를 치고 올라갔고 이렇게 되죠. 뭐 물론 여기서 윗꼬리가 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스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짧은 기간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긴 기간 대칭은 그것만의 또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짧은 기간 대칭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놓고 봤을 때 적용이 되는 거는 APR. 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박스를 쳤습니다. 기간 대칭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저는 이거를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승 전체를. 그래가지고 이 장대 양봉 하나에 대해서 박스를 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가 뜨면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분봉상에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여기서 그 상승 탄력성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는 거는 맞지만 근데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아무 때나 매수 타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쌍바닥이 지켜졌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눌러주더라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25만 9,500원을 깨지 않으면서 방향이 만약에 아래로 결정되더라도 아래 꼬리만 살짝 이렇게 뭐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말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사라고 했을 때 못 사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라고 했을 때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만약에 아래 꼬리 기회가 주어지면은 땡큐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인 기간 대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 오더블록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서 30만 6천 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도전하러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종가로 도전하러 가는 게 예, 그 여부가 중요하죠. 종가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막바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뭐 추세를 뚫어내고 뭐 다음 목표가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지지 저항 개념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긴 한데 35만 2천 원? 요 부근입니다. 부근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종가로 뚫어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5만 2천 원 부근까지 다시 이제 뭐 도전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 대칭은 이 상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좀 이런 큰 박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대칭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제 상단 30만 5,500원, 예, 30만 6천 원 종가 마감하는지 도전하러 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종가 안착 여부 따라서 이제 좀 더 막바로 가는지 왜냐면은 상승에 대해서 큰 박스 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막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제가 10월 30일까지 APR 별 소식 없으면은 이 내용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소식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홍콩 팝업에서 10일 동안 매출 1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그 아마존 제가 기사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편인데 근데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화권 시장이 그동안 좀 전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중국도 시장 넓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 홍콩, 중국, 아니 뭐 유럽까지 이렇게 펼치면은 거의 다 시장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APR 제가 그 새로운 내용 얻었다라고. 그래서 저 기사가 뜨긴 떴는데 근데 저거 일부분만 나온 거예요, 내용. 저거 전부 다 내용 나온 거 아니니까. 그 APR 어차피 10월 30일까지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거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리포트 하고요. 네, 요게 사실상 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랑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였어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 그다음에 점유율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그거 없어요. 여기 기사에서는 그 얘네가 자 보시게 되면은요 그 여기죠. 넥스트 포트폴리오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예상 매출액 그다음에 점유율 그리고 그 카테고리 관련 해서 경쟁사 분석까지 싹 다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10월 30일 동안 나눠서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10-5925-3571 여기로 P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만 거의 보시니까 구독자분들 전용 자료로 만들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좋아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매매 전략하고 같이 세트로 좀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 어느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전략하고 기업 리포트 세트로 해서 만들었고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문에 12페이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읽어보는 데만 하더라도 1시간 넘어갈 겁니다. 예,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유출이나 배포를 왜 금지를 하냐면은 좀 제가 굉장히 좀 힘겹게 얻은 내용인데 좀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보람찼으면 좋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안 돼 있는데 근데 막 이제 가져가면은 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 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요런 것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010-5925-3571 여기로 P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10월 30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조회수 안 나오면은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